오타니와 이정우, 에런 저지까지 볼 수 있는 기회, 이현우의 MLBTV 개막 직관 투어.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결국 벨린저가 양키스에 잔류했습니다. 5년 1억 6,250만 달러, 우리나라 돈 약 2,380억 원가량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디퍼는 없고 2년차와 3년차 이후에 옵트아웃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여기에 전구단 트레이드 거부권까지 포함이 됐네요. 네, 양키스의 최종 제안이라고 알려졌었던 1억 6천만 달러에 비해서 250만 달러가 오른 금액의 계약을 맺게 됐는데요. 벨린저의 연평균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이번 계약은 3,250만 달러입니다. 이게 메이저리그 외야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5위 기록이더라고요. 터커가 6천만 달러, 소토가 5,100만 달러, 에런 저지 4천만 달러, 트라웃이 3,550만 달러, 그리고 이제 벨린저가 3,250만 달러를 받게 되는 건데, 벨린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다저스 소속이었던 2017년에는 신인왕, 그리고 2019년에는 MVP를 수상했었던 좌타 외야수 겸 1루수입니다. 지난해 양키스 소속으로 타율도 2할 7푼 1위, 29홈런과 98타점, OPS도 0.8을 넘겼고요. 시즌 종료 이후에 FA 자격을 얻어서 대형 계약을 노렸고, 뭐 본인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뭐 꽤나 큰 그런 계약을 또 따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벨린저와 양키스의 계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나긴 줄다리기 과정이었다. 사실 징글징글했어요.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뉴욕포스트의 존 헤이먼의 전날 보도에 따르면 벨린저는 양키스와 매치, 그리고 또 다른 미스테리 팀 두 팀과 제안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양키스의 오퍼보다 좋은 선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라스와 벨린저는 계약 기간 7년, 그리고 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원했지만 결국에는 뜻을 이루지가 못했습니다. 양키스 입장에서, 그리고 또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찝찝한 느낌이 드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7년 계약을 고수하면서 벨린저가 강경한 입장이었기 때문인데요. 벨린저를 협상하는 동안 한 달 정도 넘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양키스는 보강이 필요했었던 FA 불펜 투수들이 저마다 새 팀을 찾아가면서 이제 시장에 남은 선수들도 없고, 결국에는 양키스가 질려서 내놓은 최종 오퍼를 벨린저가 받아들인 셈이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물론 250만 달러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네, 민심은 민심대로 떨어진 상황, 그리고 모양도 모양대로 빠진 상황에서 결국엔 벨린저가 양키스의 계약을 받아들인 모양새가 된 거죠. 그렇죠. 벨린저도 사실 뭐 믿는 구석이 있었을 것 같아요. 터커가 4년에 2억 4천만 달러, 비셋이 3년에 1억 2,600만 달러, 이렇게 큰 계약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이제 다음은 나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터커와 비셋을 놓친 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론토와 필리스가 달려들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인데요. 매치 역시도 비셋 영입 이후에도 벨린저를 노린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벨린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좀 기대를 걸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전날에 매치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화이트삭스로부터 트레이드를 해서 데려옴으로써 중견수 자리를 채웠고, 사실상 뭐 이랬을 때 벨린저와 이 계약할 가능성은 그때 딱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교롭게도 사실 매치 계약 이후에 바로 다음날 계약이 발표가 됐다는 거는 사실은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의 트레이드가 벨린저의 계약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뭐 벨린저 입장에선 낙동강 오리알이 됐으니까 양키스 계약이라도 받아들이자. 그런데 양키스가 250만 달러까지 좀 올려줬으니까 좀 요거는 그동안 고생했어, 뭐 이런 느낌으로도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한 협상 기간이 길게 잡았을 때는 한 3달 정도 됐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250만 달러, 뭐 사실 달러로 단위로 했을 때는 계산이 잘 안 되지만 이게 36억 원이 넘는 돈이니까 큰 돈이죠. 한 달에 12억씩 더 벌었다고 생각하면 벨린저 입장에서도 나쁜 장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반인 기준이고 그쵸. 메이저리그 입장에서 250만 달러 때문에 이렇게 민심을 잃는다? 약간 좀 생각이 다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이런 협상 과정에서 지난한 부분 때문에 이 벨린저의 민심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양키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벨린저를 재영입함으로써 이 타선이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릴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시암 저지, 벨린저, 라이스, 스탠튼, 치존, 맥맨, 볼피, 웰스까지 사실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타선 구성인데요. 지난해 양키스 타선의 WRC 플러스가 119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였습니다. 다저스와 시애틀이 113, 토론토와 매치가 112였는데 이것과도 조금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낸 타자가 무려 10명, 20홈런 이상은 7명인 타선이었습니다. 큰 이타
약탈 없이 양키스가 전력 유지에 성공했다는 데에는 분명히 의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을 것 같고 이건 역시 가을 야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지는 예년과 달리 가을 야구에서 정말 잘했습니다만 이 뒷받침해줄 수 있는 타자가 좀 없었어요. 벨린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지난해 포스트 시즌 타율은 2할 1푼 4리 그리고 1홈런에 4타점에 그치면서 이 저지의 뒤를 받쳐주지 못했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 트렌트 그리샴이 과연 지난해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을 것 같고 벤 라이스가 뭐 지난해 타율 지표에 비해서 분명히 표현적인 성적이 아쉽긴 했습니다만 진짜 이게 본인의 실력이 맞는 걸까? 이런 부분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스탠튼도 돌아와선 잘했지만 최근에 너무 아프잖아요. 과연 이 스탠튼이 건강할 수 있을까? 이 양키스의 올 시즌 타선에는 확실히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벨린저 잔류로 제이슨 도밍게스라든지 뭐 스펜서 존스 이런 외야 유망주들의 기회는 좀 줄어들게 됐는데요. 이 벨린저를 또 잡게 되면서 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과연 우승 경쟁 양키스가 따낼 수 있을 것인지 요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번 FA 시장을 거치면서 이 추가된 팀들의 예상 WR 수준을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1위는 다저스로 4.9승이 오르게 됐고요. 이 필라델피아는 4.6승, 그리고 보스턴과 토론토는 나란히 4.5승, 볼티모어가 3.6승,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팀들 중에서 3팀이나 5위 안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1.5승 추가로 19위에 그쳤습니다. 물론 이제 벨린저가 더해졌으니까 수치는 쭉 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전까지는 그만큼 조용한 겨울을 보냈다는 뜻이 되겠죠. 벨린저 재계약은 사실상 뭐 현상 유지라고 봐야 될 텐데 지난해 토론토에 밀려서 지구 우승도 놓친 팀이 토론토는 사실 더 보강을 했잖아요. 양키스는 이제 현상 유지를 하는 데에 만족을 하면 과연 이제 이 순위가 뒤바뀔 수 있을지 이것도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벨린저가 이번이 FA 3수였잖아요. 그렇죠. 이 벨린저의 이 N수 신화는 여기서 끝나게 될지도 한번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미 2023년 그리고 2024년 올해까지 FA 3수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5년 계약을 따내긴 했습니다만 이 4수 가능성을 완전히 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옵트아웃이 이제 두 차례나 있기 때문에 뭐 동기부여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32살, 33살에 다시 한번 또 시장에 나갈 가능성 아예 뭐 지어둘 수는 없다라는 거. 저희가 라이브 때 말씀드렸지만 이 재수라는 게 중독이거든요. 중독이죠. 네. 네. 벨린저 과연 또 한번 옵트아웃을 통해서 FA 시장에 노크를 할지도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벨린저 선수 여태 얼마 벌었을지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3년 4라운드에 지명됐을 때 계약금 70만 달러를 받았고요. 2017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해서 18년과 19년 세 시즌 동안 최저 연봉을 모두 합하면 약 240만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 2020년 첫 연봉 조정 때 1150만 달러 받으면서 1년차 신기록을 썼고 2021년에는 1610만 달러, 2022년에는 17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다저스에서 벌어들인 것만 총 합쳤을 때 그래도 4700만 달러나 되더라고요. 네, 이후에 다저스에서 방출이 됐습니다만 컵스와 1+1 계약을 맺었었죠. 당시에 1250만 달러에 바이아웃 500만 달러를 챙기면서 총 1750만 달러를 받게 됐고요. 이후에 FA 시장에서 매년 옵트아웃을 낀 3년에 8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은 2시즌 동안 뛰고 옵트아웃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번 FA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종전 계약은 2년에 6천만 달러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양키스와 체결한 5년에 1억 6,250만 달러를 더하면 총합 2억 4천만 달러가 됩니다. 결국 FA를 통해서 2억 달러 넘게 벌기는 한 셈이 됐고요. 앞으로 옵트아웃 없이 5년 계약을 마친다는 가정이라면 다저스에서 받았었던 4,700만 달러 여기에 2억 4천만 달러를 더해서 2억 8,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200억 넘게 벌게 됐습니다. 벨린저가 정말 많은 이 FA 재수 3수를 거치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면 사실 금액적인 측면에서 정말 성공한 야구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멸적인 저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걸 극복하고 결국에는 슈아버, 알론소, 브래그먼보다 더 좋은 계약을 결과적으로는 따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당장 여론이 안 좋긴 합니다만 이 벨린저가 양키스에 필요한 선수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벨린저가 올해에도 또 지난해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 또 그리고 나중에 2년차, 3년차 이후에 옵트아웃을 하게 될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저희가 벨린저 계약 이야기와 함께 또 벨린저가 그동안 얼마 벌었는지까지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현우의 MLBTV는 비시즌에도 매일 있는 스토브리그 소식 영상과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메이저리그 이야기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비시즌에도 계속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 시즌 개막에 맞춰서 직관 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와 양키스의 단독 개막전을 시작으로 다저스의 개막 3연전까지 총 4경기를 보고 오는 일정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